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이곳 정론관에서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고사하고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또 그때그때 말 바꾸기로 계속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과연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논의가 될지 법안의 형태가 제대로 나올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매우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는 더 이상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말바꾸기식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꼼꼼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영 간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 오셨고요. 김은적 팀장, 이주 간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 함께해 주셨고요.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토건위원장 오셨고요.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성화 조직부위원장, 정덕법 부위원장, 유수선 사무총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처음 발표한 이후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의당과 시민단체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고사하고 갈팡질팡 말잔치에 불과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에 왜 말잔치인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조달 자금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는 발언인데요. 준비한 이 판넬을 보시면 K뱅크 인가 신청 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과 실제 자금 조달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금 조달 문제는 K뱅크의 증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판넬을 보시면 K뱅크는 인가 신청 시에 설립 시 2,500억 원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총 5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 조달이 설립 시에 2,500억 원이 됐고요. 2017년 9월 1,000억 원 유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300억 원을 증가를 하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에 300억 원이 부족한 규모이고 이것마저 지금 가까스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900억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이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당시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자본금으로는 영업이 어려우므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K뱅크가 인가 신청시에 제출한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서류를 보면
설립 초기 시점 납입 자본금 2,500억 원은 영업 개시 및 1차 년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향후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K뱅크 인가 과정에서 자본 확충 계획을 진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판넬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K뱅크가 인가상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K뱅크의 대주주 역시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 중에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판넬을 보시면 특례 법안의 정대원 대표 발의 법안입니다. 이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동 전환 규정인데요. 이 부칙 조항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조항인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흔드는 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의 주식 등 지분증권 취득을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 안전장치를 갖췄다. 이렇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상이 내포하는 위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예상되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2가지 경로를 차단했다고 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3년 모두가 알고 계신 삼성의 기아차 주식 매입 사건입니다. 이때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모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의 태세에 따라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사금고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해 준 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현재의 2가지 장치를 모두 회피해서 총수가 금융기관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이 ICT 기업에만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했다는 발상이 갖는 말바꾸기 문제입니다. 이 애초에 총수가 있는 대기업도 있다는 제의하겠다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됐었죠. 그러다가 카카오의 자산이 8조 5천억에 달해 곧 10조 클럽에 진입하게 되니까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우려가 이렇게 생기게 되니 다시 말을 바꿔서 ICT 기업에만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삼성 SDS 그리고 SK텔레콤 이 대기업 계열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기업 집단 중에서 ICT 자산 규모가 50% 넘는 경우에만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ICT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통계청의 표준 분류냐, 특수 분류냐 이런 논란을 또 낳게 됐습니다. 표준 사업 분류를 적용하면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없는 신문사, 방송사, 종편 포함한 종편, 신문사, 인쇄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ICT 기업이 되는 거고요. 특수 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ICT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정부 주장대로라면 표준 분류를 적용하면 TV조선은행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수 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은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도 체크하지 않고 지금 논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언론에 또 다른 건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당시에만 10조 원을 넘지 않으면 나중에 10조 원이 넘어도 불문에 붙이자는 발상입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주주의 규제의 근간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재호 의원의 특례 법안에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 법안 중에 이 조항들이 두 개가 이렇게 한 법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법안 자체가 완성도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반기마다 받게 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실상 무력화되고요. 자칫 삼성, SK 등 같은 대기업 집단에게 추후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은산분리 원칙 그 자체마저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서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를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졸속과 편법, 말바꾸기로 점철된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최소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말씀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정성훈 교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논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다루시지 않은 그런 논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에 카카오의 계열사인 노엔엔터테인먼트, 이제는 회사 이름을 바꿔서 카카오엠이라고 되어 있고 7월 달에 이제 카카오와의 합병이 승인이 되었고 9월 중에 이제 합병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업이 음원 가격 담합으로 지난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대로라면 은행의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단위로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전력 때문에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7천만원 벌금형, 카카오는 계열사인 노엔엔터테인먼트 1억 원 벌금형, 또 두 회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SK텔레콤, LGU+, 모두 다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일반 지주회사면 금융자회사 등을 거느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도 LGU+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해도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어디일까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표준산업분류를 이렇게 적용할 거냐 저렇게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종으로 하게 되면 인터넷 포털사 남은 한 곳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사, 잡지사 이런 데들도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면 은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편 은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ICT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도 ICT 기업이지만 하이닉스는 SK라는 지주회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원하면 은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정부는
삼성에게 은행을 줄까? 언론기관에 은행을 줄까? 양자 사이에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 확산,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겉으로 표방하는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에 관한 논의는 8월달 통과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현익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비교 형량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도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실련의 임순철 사무총장 말씀을 내주겠습니다. 네, 경실련의 임순철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선에 여기에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공약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공약집에 112페이지에 편입법 체제 하에서 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약을 위반한 사안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은산분리가 이제 이 은행들이 이 재벌의 사고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기업의 부실이 국가 경제 위기로 가는 것을 차단해왔던 아주 소중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 정부가 왜 이 은산분리에 집착해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도 사실은 이 인터넷 은행은 전문은행은 사실은 출범 자체로 문제가 많았고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경영이죠. 부실한 경영 때문에 이게 문제이지 사실은 은산분리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규제가 강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잘 될까요? 서민들이 도움이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것은 면대면이 아니고 무조건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 은산분리 규제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은행업에 전무시켜가지고 시중의 은행들의 혁신을 얻게 하겠다. 이 매기 효과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된다면 재벌들이 좀 많은 거대 자본이 은행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거대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물꼬를 터주는 길잡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 정부가 혁신 성장을 그렇게 주도하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려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먼저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의 경영 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정부가 긴급 대책이다 회의를 자유하고 하지만은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경제 구조에 우리 한국 사회 왜곡된 경제 구조에 이 재벌 중심의 이 경제력 집중의 이런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혁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서로 일체 외면하면서 규제 완화, 은산분리 몇 가지 이런 규제책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은 땜질입니다. 땜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땜질입니다. 구조적으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현 정부가 주장한 대로 은산분리 풀어주고 바이오 개인정보 납품 규제 하나 시켜준다면 3년 후에 우리 모습 상상 가십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아질까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이 하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로드맵도 없습니다. 정확한 그림도 없습니다. 2, 3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할 거다 확신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몇 가지 규제 하나를 가지고 혁신성장이다, 경제가 나아질 거다, 일자리가 늘 거다 하는 것은 다 땜질 방식 아닙니다. 지금보다 늦지 않았으니 정부가 이런 방식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우리 경제의
이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조치부터 취하는 게 저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었다. 그 다음에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 그리고 기아는 ICT 기업까지 왔었습니다. 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떤 입법 기술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어떤 대안이냐면 그룹 전체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ICT 자산인 경우에는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회계사들 입장으로서는 황당한 것이 지금 현재 공시되어지고 있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상으로 그룹 전체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뭐 단시간의 작업으로 어떤 며칠간의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건 애시당초 감사보고서가 제작성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룹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50% 이상인 ICT 자산이면은 뭐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이 된다, 이런 면들이 황당하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ICT 기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분류상으로 ICT,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존재하는데 그 정보통신기술기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이른바 우리가 지금 은산분리의 어떤 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수기되어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8월 말까지 입법 통과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전체적인 은산분리 완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1년이 걸린다면 1년, 2년이 걸린다면 2년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자신들이 목적하는 뭐 이른바 인력 창출, 뭐 투자 창출 얼마든지 그 기간 내에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시민단체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위원회 백두산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만큼 은행이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하게 되었을 때 산업자본, 기업의 부실이 필연적으로 은행에 전가가 되고, 은행에 전가가 되면 은행의 이해관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 즉 금융 소비자들,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에는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규제 수단이 은산분리 방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금융의 안전망, 경제 안전망인 은산분리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그리고 명백한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고 사실 거의 논의하지도 않고 즉 고민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정부나 금융위의 어떤 그 선의를 다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금융 영역에서 무엇인가 즉 산업자본 내지는 ICT 기업을 끌어들여서 무엇인가 실현하고 싶다면 저는 인터넷 전문 저축은행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행의 법제하에서도 저축은행은 산업자본이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바의 실현, 정부가 주장하는 바의 어떤 목적을 금융 영역에서 산업자본과 ICT 새로운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면 10개, 20개의 ICT 전문, 인터넷 전문 저축은행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고, 거기서 점차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든다면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될 것인데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와 그리고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고민, 협력 없이 그리고 충분한 설득 과정 없이 은행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이 부분은 절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 상임위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일 소위를 열고 5개 발의된 법안들이 이제 병합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정안,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수정안까지 포함을 해서 될 텐데 그 수정안이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바뀌는 내용이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다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 안 된 공약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그 원칙의 훼손을 그냥 너무 가볍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노동조합 호건위원장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실 텐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호건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금융노조 호건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인상분리 규제 완화 단계를 위해 아마 최선 우리 정의당 의원님께서 지금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말 금융노조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실련 그동안 참여연대, 그다음에 금융진흥연대 등 시민단체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노조 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분명히 금산분리를 막겠다는 활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원칙을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그 원칙을, 그 협약을 지키기를 이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에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 당시에 은행법에 따라가지고 은행을 승인을 해준 주체가 누구냐면 금융위원회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할 당시 출범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몇 가지 심사를 합니다. 과연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해서 적정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승인을 했고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저는 분명히 왔다고 봅니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전문의 자본 확충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란이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와 정부당국이 잘못 추진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삼성은행을 만들려다는 누구입니까? 재벌 대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KT는 이미 대기업입니다. 카카오도 이미 곧 대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그러자 KT와 카카오는 예외로 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앞뒤도 안 맞는 머리로 기어이 산업자본의 은행을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공약과 공당의 정책 협약까지 발휘하며 삼성은행을 주동한다는 누구입니까? 은산분리는 제한입니다.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잘못된 수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원점으로 재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풀 버전은 서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 허건 위원장이 금융산업 노동조합과 당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서를 맺은 것을 같이 이렇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은산분리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매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여기 모이신 단체,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다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을 위한 매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발표한 것처럼 현행 은행법상에서 인가된 은행입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 금융생태계의 매기를 풀어놓자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겠지만 지금 논의에는 그것이 매기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이 나왔던 악어를 넘어서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 하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 하나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